여러분의 열정적인 환영을 다시 한번 받아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지원해주시고 더 매혹적인 이야기를 탐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우리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하세요. 함께 우리는 뼈 묻힌 성의 내부에서 최신 리뷰를 즐기며 평범한 성의 건축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실제 도시처럼 넓고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같은 느낌을 줍니다. 노을 하늘에 뜬 하얀 구름들이 흘러가며 유명한 문명의 고대 유적지에서 화려하고 차가운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악마들의 이빨 깨물음 소리와 추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형에 대해 전문가인 악마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타로와 수수께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타로는 발을 디디자마자 벽 뒤에 틈새를 발견하고 악마의 활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앙은 이곳이 완전히 악마에게 점령되었다는 것을 듣고 그래 하고 동의했습니다. 주변 10m 이내에는 사람의 모습 대신 악마들의 그림자만이 눈에 보였습니다. 앙은 악마들을 쳐다보며 타로에게 뼈묻힌 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궁전이었고 규모와 인구는 상위 왕국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대륙 중앙에 위치하여 이동이 쉬웠습니다. 인구가 모이고 일하고 살던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현대적인 건축은 성을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침입으로 인해 그것은 황폐해졌습니다. 번화한 도시는 황폐한 지역으로 변모했고 전투의 장면은 앙이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넓은 땅은 고대성을 중심으로 악마에게 점령당한 채 아무도 이곳에 더 이상 머물기를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점차 성으로 불러왔어요. 그것은 이 세계 밖으로 자신을 분리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잊기 위해 그랬을지도 몰라요. 앙의 눈 속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고 거의 타로가 그를 보게 했다. 그러자 앙은 몸을 돌려 숨어버렸고 그 작은 아이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너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구나. 그는 부정하며 말했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척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 뿐이야. 그러한 태도는 타로를 역겨워하게 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받아들이고 다시 몇 가지 사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해. 앙은 근처의 벽에 기대어 타로에게 일어나자고 말했어요. 우린 악마를 찾아가야 해. 에너지 수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체력을 보호해야 해. 필요 없는 전투는 하지 말아야 해. 타로는 다른 방향을 향해 빠르게 눈길을 돌리자 소리가 매우 가까워졌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폭발음과 연기가 펄쩍 올랐습니다. 타로는 거기에 전투하는 군사가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앙은 거기로 이 아이를 인도했지만 아이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체력 보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무시하고서요. 앙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좋지 않아. 도와줄 필요 없어. 두 사람이라도 벽이 무너진 곳을 건너가. 타로는 설명하는 동안 적어도 이 묘지성 성에서 아무도를 도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로는 조용히 걸으며 타로의 말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헥두라는 마을에서 자란 앙은 대체로 다른 곳보다 평화롭다. 그래서 앙은 세상 밖의 악독함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너는 아직도 앙구를 불만족스러운 존재로 여기는구나. 우리가 만난 그 도시에서 사람들을 싫어하게 만드는 병적인 군인들은 소수라 생각하는구나.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이기적이고 악랄한 사람들이 많아. 앙그는 주변을 살펴보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어. 어쨌든 우리는 일단 우리의 선의를 미뤄두는 게 좋을 거야. 앙그는 갑자기 시야를 뒤로 돌렸는데 그의 눈앞에는 물의 악마 같은 귀신이 머리 위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앙그를 따르며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 귀신의 발톱이 그녀의 몸에 내려가려고 했다. 그의 손은 땅에 충격을 주며 괴로움으로 찌그러졌다. 아마도 그것은 물의 악마의 공격일 거야. 만약 그의 발톱이 땅에 닿았다면 이 봄에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땅은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귀신은 먼저 멀리 앞에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그림자와 그 사이에 길고 늘어진 인간의 모습이 있었는데 앙그는 그의 발톱이 내려오기 전에 물의 길을 제거했다. 그리고 공주 스타일까지. 물의 길은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왜 안겨졌는지 모르게 뒤돌아보자 곧 그 귀신이 자신을 응시하며 놀라게 하고 그것이 자신임을 깨달았다. 죽음은 짧은 길뿐이었다. 그것은 미국의 두 사람에게 묘한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응답하다니. 우리의 물의 공격이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 공기, 분노가 없었을 거야. 그는 맞았어. 앙그가 우연히 다시 돌아봤더라면 그녀를 괴롭히는 귀신의 손에서 그녀를 구할 수 없었을 거야. 그것은 신이 존재로 물의 원소로 이루어진 악마였고
공격 대신 우리와 함께 빨리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었다. 그것은 물의 길을 놓고 땅으로 내려오고 자신의 등 뒤에서 나타난 높은 악마가 언제부터 그의 등 뒤에서 나타났는지 의아해하며 이적인 이는 물의 흐름의 평온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이용했다. 만약 앙그가 적시에 머리를 돌렸다면 지금은 미약해졌을 것이다. 물의 길이 그것을 삼키지 않았다면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죽음을 피한 것을 깨닫고 분노를 느낄 때 그녀는 그것을 꺼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앙그는 그것이 살아남아 떠나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했다. 그가 귀신을 응시하며 루아야, 우리는 신속히 싸워야 하고 다른 악마들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애쓰고 특히 다른 팀의 군인들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앙그와 물의 길은 이제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서의 계획은 이 악마를 빠르게 해결하고 이동하여 기회를 줄일 것이다. 겉으로는 냉담해 보이지만 물의 길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나도 앙그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해야 하고 그리고 그리 많은 부담이 없어. 앙그는 물의 길을 가볍게 든 후 손을 놀려 악마는 자신의 열정적인 걸음으로 자신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입술은 항상 반짝이는 치아를 드러내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것은 다시 물었다. 우리는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 4급 전사와 1급 전사 한 명이 나를 얕보는 사람이라고 답하고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앙그에게 남은 것은 움직임을 남기는 녹색의 그림자뿐이었다. 두 사람의 머리 위에 다시 한번 나타나 웃음을 짓다. 이것은 너무 귀엽다. 이번에는 그녀가 공중에 놓여 있지만 그 입을 닫지 않으면 이 악마의 행적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악마 주변에 펼쳐진 두 팔은 매우 뾰족한 가시들이 모여 약 30개 정도의 가시 덩어리로 형성되었습니다. 악마는 그들에게 손을 휘둘렀고 그들은 자신 주위를 돌아다니며 상하로 움직이며 마치 양각으로 변하고 싶어하는 악마를 향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의 기술은 넓은 범위에 높은 피해를 줍니다. 공중에서 몸을 접은 악마가 전체 폭풍우를 아래로 내려보내며 한 번 맞으면 이 인류 집단의 체력은 분명히 80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폭풍우의 기술은 매우 큰 피해를 입히고 목표를 제압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악마는 공중에서 몸을 구부리고 전체 폭풍우를 아래로 내려보내며 한 번 맞으면 인류의 힘은 분명히 80가 줄어들 것입니다. 땅에 닿는 폭풍우는 큰 희망이며 그 크기는 공중일 때보다 크며 그것은 마치 몽둥이가 벽돌을 깨어 부수는 것처럼 두 조각으로 만들어진다. 갑자기 노란색 줄이 솟아올라 소용돌이를 만들고 빠르게 사라져 고개 위에서 그것은 연기만 보이며 웃음을 지었다. 4급과 1급인 두 사람을. 당신들은 안심하라. 당신들의 시체를 내가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악마는 땅으로 강하게 내리친 후 두 사람의 시체를 주었지만 그들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큰 땅덩이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금빛으로 빛나는 매우 단단하게 묶인 줄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것은 공격을 받아도 관통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것은 몇 개의 별이었고 악마에게는 대적할 수 없는 원소력이었다. 악마는 큰 땅덩이를 보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금빛으로 빛나는 매우 단단하게 묶인 줄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것은 관통되지 않는 원소력이었다. 악마는 그것에 대항하기 어려웠다. 앙은 그녀의 부모가 만든 칼로 땅덩이를 베어 밖으로 나가 자신과 달은 살아남았다. 이것은 자신과 전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는 악마 얼굴에 한 대를 강타하는 것과 같다. 너는 어떻게 두 가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 인류 전사들은 5급인 사람만이 원소를 통제할 수 있는데 왜 이 인간이 4급인데도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 궁금해하지 마라. 앙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앞에 있는 괴물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도전의 의미로 인식시켰다. 그것은 그것을 환하게 만들어 땅에 강하게 찍어 넣었고 그것은 이 사람을 관통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앙이 자신의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10m 떨어진 곳에서 얼음으로 만든 날이 땅에서 직각으로 올라가며 적을 찌르려고 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물 움직임은 물원소로 만든 것이라는 것이 명백했다. 그것은 물에서 완전히 피하며 그 위를 자유롭게 이동했다. 얼마나 빨리 그의 물과 이 괴물의 물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보고 싶었다. 그의 빠른 속도는 물뱀처럼 민첩하게 나타나고 그것은 괴물 아래에 나타나 칼을 그의 가슴에 찔렀다. 웃음이 사라지고 깜짝 놀라 입을 벌린 채 앙이 약간 웃으며 도전적으로 감아 웃으며 그의 이빨을 꽉 물어 웃음을 차분히 되찾아서 너를 속이다니 알아. 너는 물원소를 어떻게 다루냐? 수밖에 우리의 물 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입을 벌리고 놀람으로 인한 웃음이 새어나와 앙이 도전적으로 웃으며 그의 이빨을 꽉 물어 차분히 웃음을 지었다. 섬세한 물원소의 특성으로 상대의 강화된 물속성을 뛰어넘는 그의 기민함. 악마는 돌아볼 틈도 없이 악마의 핵이 빛나며 푸른 빛을 발산하면서 그녀의 가늘고 단단한 다리에 모든 힘을 모아 몽둥이처럼 뒤로 내리친다. 그것은 몬스터의 등에 압력을 가해 가슴을 앞으로 튕기게 만들었다. 그 순간 앙의 검이 날아들어 몸체에 직접 꽂혔다. 사나운 소리가 터져나오며 날카로운 검이 몬스터의 살과 살을 관통하며 등 뒤에서 솟구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죽음을 느끼게 했다. 몬스터는 검을 피해 등에서 푸른 돌 하나를 던졌다. 그리고 기뻐하며 쓰러지지 않은 악마를 지켰다.